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3교시에는 언어 표현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교시, 2교시에는 경청 능력과 음성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3교시에는 언어 표현과 전화 응대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언어 표현 중에서 상황별 언어 표현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는 고객에게 감사해야 되는 화답 인사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정말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들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전화로 고객의 정보를 여쭤볼 때 있습니다. 고객이 예약을 하려고 우리 병원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고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멘트이죠. 이거보다 더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을 위해서 고객님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유와 쿠션 언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기 환자가 많거나 상황에 따라서 빠른 응대를 해야 될 때는 고객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환자분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성함을 이야기해 주겠죠. 네, 김은정입니다. 네, 생년월일 앞자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괜찮으시다면 생년월일 앞자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쿠션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생년월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고객 정보가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때 보통 네 하고 예약하실 날짜는 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고객의 정보를 취조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여쭙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시작. 네, 좋아요. 자, 때에 따라서 고객이 우리의 편의를 봐줄 때 있습니다. 그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대기실에 우리가, 혹은 전화상으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 응대상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응대를 할 때 이렇게 하죠. 네, 고객님 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네, 누구누구 환자분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멘트가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까? 네,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용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역시 감사 표현, 화답의 표현을 해줍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정보 확인 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멘트이고요. 사과와 양해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옆에 있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가 아니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요,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병원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일처리를 내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잘못한 동료 직원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멘트 보여주시면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환자분들은 마음이 더 빨리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 그 병원은 그래도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불만을 표현할 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객은 적극적인 사과 표현에 마음을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신속한 전화 응대가 필요하지만, 바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확인 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쓸까요? 잘 안 들릴 때 씁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두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모두 다 도와드리면 좋겠죠. 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 일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일, 우리의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는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말을 할 때요. 음성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과하는 마음, 그리고 양해를 드리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음성에 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또 다른 표현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응대 멘트 중에서 공감하고 호응하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맞장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합법 중에서 3번 하라 라고 이야기 드렸죠. 공감하는 표현이 전화 응대상에서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언짢으셨겠어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라고 공감 표현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상대방의 상황에서는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는, 나도 같은 느낌이야는 동감이죠. 동감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군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불편하셨겠어요. 많이 언짢으셨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쿠션 언어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했으니 빠르게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만, 실례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감사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괜찮으시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에 청유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쿠션 언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자, 고객 응대 표현에서 대기 양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분이 지나도 전화 응대상에서 고객이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고객이에요? 1분이 지나게 되면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처리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한 1분 정도만 더 확인하면 이 응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중간 멘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후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대기 양해 표현 사용해 주시고요. 고객이 건의를 해 주실 때, 고객의 목소리를 넣어 주실 때는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고객 건의 접수 시에 적절한 멘트 써주셔야 돼요. 고객이 불편을 제기하더라도 고객이 이렇게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이때 나에게 왜 불만을 제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이야기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무리 멘트 한번 볼까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이용하시면서 문의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라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마무리 인사도 고객 응대 멘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 감동 언어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안 들릴 때 흔히들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얘 뭐라고요? 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얘 뭐라고요? 하는 순간 고객은 위축이 되고 기분이 상해지게 됩니다. 이때 뭐라고 사용하시면 좋냐면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정하기가 지지직거리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은
고객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말씀해 주신 번호 010 뒤에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5211 맞으십니까? 라고 전화번호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번호를 또박또박 말해주면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화 상태, 전화번호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고객님에게 양해 표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단어, 네 뭐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잘 안 들릴 때 있잖아요. 뭐라고? 가 아니라 미안 다시 말해줘 잘 안 들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집중하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라고 표현해 주는데 친구 간에도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해줘 잘 안 들려 와 느낌이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릴 때, 들리지 않을 때는 더 양해 표현을 정중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은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를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요. 안 되는 걸 요구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제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강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냐면요. 원리 원칙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고객님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가 어렵습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제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시스템과 원리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원리 원칙이라는 단어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고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지 말라는 단어는요. 안 되는데요 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말자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안 되는데요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렵습니다 입니다. 안 되는데요 대신 어렵습니다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가 유화롭게 편안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려요. 자, 이건 어떨까요? 고객님 이렇게 하시고요. 라고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요조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청유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객님 그건 아니고요. 가 아니라 고객을 부정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안 되겠죠. 고객님 이런 관련으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라고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 고객님 그거 아니고요. 고객님 이렇게 하시고요. 라는 거 흔히들 내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현들을 긍정적인 언어, 명령어를 청유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조금 더 의료 서비스 매너에 맞는 의사소통 기법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하셨던 언어 표현은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모 회사의 대기업에 고객 면대면 응대를 했었고요. 고객 면대면 응대와 함께 당연히 텔러로 근무했기 때문에 전화 응대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창구에서 전화 응대를 할 때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신입사원이에요. 얘 뭐라고요? 라고 하면 제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기존 사원이나 선배 사원의 모니터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했던 말이 얘 뭐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로 바꿔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메시지가 날라와요. 굉장히 그 당시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얘 뭐라고요? 라고 나오는 그 상황이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또 선배 사원이 메신저가 와요. 말씀해 주세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로 바꿔서 말할 것.
이라고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것처럼요. 언어 하나하나가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불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음성을 담는지도 중요하지만 음성과 함께 메시지, 언어까지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나은 스킬을 갖추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스킬, 잘 듣고 친절한 음성, 상황에 맞는 음성을 사용하고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면 고객들은 더욱더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들고요. 어떻게 하면 전화응대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지 전화응대, 전화를 받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기 단계, 전화 받기 단계, 첫인사 단계, 문의 내용을 응대할 때 초진인지 재진인지 확인하고 끝인사를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단계가 기본적인 단계가 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준비할 때는요,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전화벨이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전화벨이 울릴 때요. 전화벨은 몇 번 만에 받아야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전에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되냐면요. 전화를 받으실 때 표정은 어떻게? 그렇죠. 미소 띈 표정, 스마일 하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지. 위스키 표정할 때 기억나시죠? 첫인사에는 어떤 표정? 위스키로 받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위스키의 표정으로 메모지와 필기기로 준비하고 왼손으로 전화 받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벨 소리가 울리면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하시고 위스키 표정을 준비합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2, 3회 이내에 받습니다. 이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이 마음을 담으면 내 표정은 당연히 미소 띈 표정이 유지가 될 겁니다. 왜 전화벨은 2, 3회냐면요. 지금 현재 각 기관의 모니터링을 제가 해드리게 되면 기관마다 각자 회사의 각 기관의 모니터링 시트지 전화응대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살펴보면 기관마다요 조금 차이가 나요. 벨소리 2회마다 2회 이내에 받으세요. 혹은 벨소리 3회 이내에 받으세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유선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유선전화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화를 받을 때 전화를 받기까지 전화기가 바로 옆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화를 받는 데까지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있었어요. 거실에 있다가 집 전화 하나였기 때문에 뭐 전화기 있는 장소까지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벨소리 2번, 3번, 4번 울리면서 여보세요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바로 옆에 휴대폰이 있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즉시도 전화기를 바로 옆쪽에 둔 학생들이 다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는요.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를 빨리 받습니다. 빨리 받아서 이것이 익숙해진 것이 우리들 모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간은 더 빨리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벨이 3회 이내에 받다가 지금은 2회 이내로 받으세요 하는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매뉴얼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벨 소리 2회에서 3회 이내에 전화는 받습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미소 띈 표정과 밝은 음성과 환영하는 마음가짐. 미소 띈 표정을 갖추면서 위스키로 받겠다면 밝은 표정은 당연히 나오고요. 이 당시에 환영하는 마음가짐까지 갖춰주시게 되면 상대방은 좋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할 겁니다. 첫인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혜병원 김은정입니다. 라고 환영하는 마음과 밝은 음성과 명확한 발음으로 인사말 소속 성명을 밝힙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춘혜병원 김은정입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춘혜병원 김은정입니다. 라고 인사말 소속 성명을 밝힙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문의 내용의 응대인 초진 재준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객의 문의사항의 내용을 어떻게
경청하면서요. 집중하면서요.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말에 집중하면서 고객의 응대 내용, 고객의 문의 내용을 집중하면서 응대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유형이든지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끝인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혹은 예약 고객인 경우에는 몇 월 며칠에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정중한 마음으로 추가 문의사항과 함께 끝인사를 합니다. 혹시나 불편한 고객, 불만 고객인 경우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좋은 하루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만 고객인 경우에는 다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모두 다 제외합니다. 불만 고객인 경우에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전화를 끊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전화를 끊고 나서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은 언제요? 우리의 고객이 먼저 끊고 저희가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쁜 업무상에서 전화를 끊을 때요. 용건이 끝났으니까 먼저 끊는 고객들이 먼저 끊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객이 먼저 끊고 내가 전화를 끊습니다. 이때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담 내용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전화응대의 기본 요령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전화응대상에서 컴플레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요. 첫인사를 합니다. 첫인사까지는 어떻게 해요? 밝게 해주셔야 되겠죠. 환영하는 느낌으로요. 감사합니다. 춘혜병원의 김은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고객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혹은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때 갑자기 고객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는 거기에 맞는 음성톤으로 바꿔주시면서 상황 파악하시고 파악이 끝난 후에 해결안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끝인사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화를 내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나도 같이 화가 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날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공감하시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불만 고객, 컴플레인 응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집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에서 필요한 10가지 말하는 방법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도록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네모에는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지금 비어있는 칸에요. 3번에. 어떤 표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표현을 즐겨서 사용합니다. 안 됩니다. 쓰지 않고 안 됩니다 보다는 조금 나은 긍정적인 표현이 뭐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도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보다는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상대방의 무엇에서 말할까요? 그렇죠. 입장에서 말합니다. 먼저 사유를 설명하고 설득을 시키고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고객에게 지적하는 것보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공감하신 후에 반론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감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고객님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호응으로 맞장구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적절한 단어, 용어,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감사와 사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고객 만족에서 필요한 10가지 말하는 방법을 모두 다 터득하실
연습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전화응대를 조금 더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조금 더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3시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충분히 듣고요. 우리 학생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하는 것을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따로 과제를 나가지 않고요. 나는 1교시 수업에서 이런 부분을 드렸더니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나는 경청하는 것을 연습해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 혹은 지금 현재 집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이 바뀐 친구들이 있죠. 밤낮이 바뀐 친구들을 보고 부모님이 잔소리 하실 겁니다. 그때 이 잔소리 듣기 싫은데 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한번 경청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경청은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2번째 시간에 했던 어떤 거요? 발음, 발성, 호흡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보는 걸 숙제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까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언어 표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해 보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